그 한 나라의 문화가 세계화되기 위해서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이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 문화의 세계화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 민족의 입맛이 다르고 식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 또한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식은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 비해 전파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식당에서는 끼워 팔기식으로 대부분 중식이나 일식을 곁들여 팔았습니다. 전 세계는 급속도로 한식을 먹고 있습니다. 일부러 한식을 찾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제대로 된 한식을 먹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그 이유는 한번 먹어보면 빠져들고 마는 한식의 중독성이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을 만나 타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식사를 대접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평생 아침은 가볍게 커피 한 잔만 마신다는 이탈리아 순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에 나서기 전 한국인들은 전투라도 나가는 사람들처럼 국에 밥을 말고 김에 밥을 싸먹고 오징어 젓갈과 밑반찬까지 야무지게 먹고 있었죠.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면서요. 한식 아침밥을 뻔히 지켜보던 이탈리아 순례자는 결국 황급히 제작진을 부릅니다. 저기요, 예약은 안 했지만 저도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는 한국인들이 열심히 먹는 아침밥을 지켜보며 이걸 먹고 나면 5일은 걸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을 받자 뜨끈한 국 한 숟갈 뜨고 바로 속이 든든해졌는지 행복한 표정을 했죠. 이처럼 한번 맛보면 건강한 맛에 푹 빠지고 마는 한식.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먹는 한식을 보고 그대로 국민 음식이 되어버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사할린인데요. 사할린 섬은 북태평양에 있는 러시아 연방의 섬으로 러시아가 영유한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50만 명 인구의 사할린주에는 100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러시아인이지만 한국계가 3만여 명이 살고 있어 두 번째로 많죠. 현재 사할린은 러시아 땅이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제가 점령해 많은 한국인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제에 주당한 한국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자 일본은 무책임하게 그대로 철수해버렸고 남아있던 한인들은 돌아올 길이 막막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처음 사할린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거의 굶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사할린은 고위도라 무척이나 추웠고 산이 많고 척박하다 보니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 오는 물자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러시아인들은 배급받을 식량만을 기다리며 그냥 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섬을 돌아보니 사할린에는 의외로 먹을 게 많았습니다. 바닷가에 간이 문어, 오징어, 명태 등 생선류, 새우, 소라, 굴, 성게가 널려 있었고 무역, 김, 다시마 등 해조류도 바닷속에 가득했습니다. 산에는 고사리, 우엉, 미나리 등 각종 나물이 자라고 오미자, 블루베리, 얼귤나무, 산딸기 등 열매도 많았습니다. 사할린 섬은 남북으로 뻗은 섬이라 식물의 종류가 다양했고 사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수산물의 종류가 풍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뱃속까지 내륙문화권이라 사할린에서 나는 산나물과 해산물도 전혀 먹지 않았기에 배급만 기다리며 배고픔과 싸웠던 것입니다. 여긴 문어, 오징어, 조개, 게, 새우, 명태, 다시마, 미역, 고사리가 넘쳐나서 바다로 가고 산만 가도 먹을 게 쏟아져 나오는데 저 코쟁이들은 대체 왜 굶는가? 당시 러시아인들은 육식과 샐러드용 채소, 과일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한인들이 무엇을 먹든 저런 걸 어떻게 먹냐는 반응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낙지나 문어, 오징어와 같은 다양한 해산물로 젓갈을 담그자 이건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며 침을 뱉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괴물같이 생긴 문어조차 얇게 썰어 초고추장에 찍어 야들야들하다고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한인들을 보고 있자니 군침이 돌았겠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씩 해산물을 집어 먹게 됐고 잡초라고 질색하던 나물들도 고추장, 된장을 넣어 팍팍 묻혀주니 곧잘 먹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바다로 산으로 해초류를 따고 나무를 캐러 다녔고 자신들이 무쳐 먹고 남는 양은 한인들한테 파는 상황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사할린 현지 러시아 여성은 직접 산에서 채취한 나무를 무쳐서 먹기도 하고 넓은 잎을 따면 된장을 발라서 쌈도 싸먹는다고 합니다. 사할린 한식의 대표적인 요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당근차나물, 미나리아제비 나물, 미나리 나물, 민들레 나물, 고사리 나물, 고비 나물, 우엉 나물,
바닷말, 쇠기풀 부침개, 성게 부침개, 조개 부침개, 연어 깍두기, 메밀묵 등 다양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김밥, 순대, 육개장, 닭볶음탕도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게 되었고 배추김치와 당근김치도 만들어 먹게 된 것이죠. 만두와 순대도 직접 빚어 만듭니다. 원래는 러시아 사람들이 명태를 너무 싫어해서 잡히는 족족 한국으로 수출했는데요. 이제는 한국 식품 가공 공장에서 만든 명태의 무침이 사할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식이 됐습니다. 처음 한인들이 사할린에 들어와서 아무도 먹지 않는 나물과 해산물을 먹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한인들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인들의 식문화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못 먹는 음식이라 생각했던 미역이나 다시마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식이 되었고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몸에 좋다고 생각해 미역국을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전에는 사할린 한인 1세들이 나물과 해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 러시아 사람들이 사 먹었지만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이 직접 다시마를 썰어 팔고 전통시장에서 해산물을 팔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할린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한식을 자주 먹는가 질문에 63%가 자주 먹는다고 대답했으며 외국 음식 중에 어느 나라 음식이 사할린에 가장 인기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한식이 74%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미역국, 순대, 고사리나물, 미나리나물, 무엉나물 순으로 대답했죠. 한식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양념이 풍부하다, 기름기가 적고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식은 오래전 러시아인 음식 습관에 자연스럽게 동화됐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인들의 식문화는 사할린의 식문화를 다양화시켰고 이내 문화유산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한식이 사할린 사람들의 입맛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역은 한식과 한류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라면 시장에서 10여 년간 1위를 지키고 있는 도시락 라면은 공급이 모자라 올해 도시락의 러시아 현지 생산 라인을 연간 1억 개 이상 증설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교육부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어를 초중고 학교 제2외국어 정식 과목으로 채택했는데요. 한류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거민정 교과서가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11일 러시아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5터부터 9학년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거민정 교과서가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고등학교 과정인 10터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법과 교과서 개발도 함께 추진해 곧 한국어가 현지 대입시험을 위한 제2외국어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글 서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정한 데 이어 한국어 거민정 교과서도 정식 채택된 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인데요. 앞으로도 양국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진짜 선조들이 대단한 게 굶어도 나물을 먹을 생각을 했지. 박쥐 같은 그런 거는 먹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대단하다. 한국 교민이 러시아의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로 선한 영향을 준 것에 대해 모든 한국 교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할린에서 온 고려인들은 옆나라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은 점을 빼고는 우리와 더 많이 비슷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음식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대로 쓰고 그게 뭐냐고 물을 때나 식당의 메뉴판 같은 곳에 따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알려야 한다. 떡이 떡이지 무슨 라이스 케이크? 어묵이 어묵이지 무슨 피시 케이크? 우선 말이 안 된다. 음식은 일단 먹어보면 그게 뭔지 자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먹어본 사람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된다. 아픈 역사 이야기에 눈물이 나요. 다시는 약소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픈 역사의 동포끼리 듯이 같이 살 넓은 땅이 있다면 좋으련만 아주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만주, 러시아로 쫓기다시피 가서 쫓고 황폐한 땅을 이굴고 살아온 DNA 우리의 부지런한 것, 불굴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고 세계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나 어릴 때 미국인들이 무슨 초콜릿 피넛버터빵 이런 거 주는데 너무 맛있어 소풍 때만 기다림. 근데 대학생 돼서 맥도날드 햄버거 매일 먹으니 질려서 맛도 없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더라는 김치나 여타 한국 음식은 정말 소화가 잘 돼서 좋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을 생각하면 주변에 널린 게 먹을 건데 코쟁이들은 왜 굶고 있는가? 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진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내려준 음식 문화는 최고인 듯. 당시 사할린의 러시아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중앙아시아 내륙 쪽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라 농사고 어업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었는데
한인들이 먹는 걸 보고 얻어먹거나 따라하면서 겨우 살 길이 트였다던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네요. 한식의 음식 맛의 중심에는 장이 있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쌈장, 막장 등